이 사연은 전라남도 순천의 한 가정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각색하였습니다. 오후 5시,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어머니의 발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영이는 15살 중학교 3학년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지만 집안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인 아버지의 구두, 그리고 어머니가 가끔 몰래 꺼내보는 결혼 반지까지. 준영아, 밥 먹자.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준영이는 책상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밥상에는 간단한 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죠. 어머니는 항상 그랬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준영이를 위해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식사를 준비해 두셨어요. 엄마, 오늘도 인형 작업해요?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주문이 많아서 밤늦게까지 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낮에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저녁에는 집에서 인형 누나를 붙이는 일을 하셨어요.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영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풀지 못한 수학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준영이의 시선은 자꾸 책상 한쪽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미소가 준영이를 바라보고 있는 듯 했어요. 아빠,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영이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준영이의 곁을 떠났지만 준영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작은 탁자에 앉아 인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늘과 실 그리고 작은 유리 눈알들이 정교하게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길은 섬세했고 마치 마법사처럼 차가운 인형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준영이는 가끔 공부가 지루해질 때면 거실로 나와 어머니의 작업을 구경하곤 했죠. 엄마, 힘들지 않아요?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준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어. 어머니의 말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준영이는 문득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족과 함께 단풍 구경을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준영이를 어깨에 태우고 산길을 걸으셨죠. 그 기억은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했습니다. 준영아,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 내일 학교 가야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준영이는 기억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네, 엄마. 준영이는 대답하며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준영이는 문득 아버지가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준영이의 방 창문을 두드리는 봄비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앞둔 준영이는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며 준영이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가끔은 지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준영이 앞에서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날 밤 준영이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준영이에게 웃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뒤로 어머니와 함께 있는 낯선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무섭거나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이었죠.
준영이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3월의 어느 날 어머니는 준영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죠. 어머니의 손에는 평소와 달리 인형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준영이는 18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흘렀고 준영이는 어느덧 성숙한 청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엄마가 알고 지내는 분이 우리 집에 오실 거야. 준영이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누구세요? 준영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연 씨라고. 미용실에 자주 오시는 손님이신데 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영이는 오래간만에 어머니의 그런 표정을 보았습니다. 마치 소녀처럼 수줍게 웃는 모습이었죠. 준영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새아버지라고?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할 사람이 온다니.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준영아, 괜찮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영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밤낮으로 일하며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며 홀로 가정을 지켜온 어머니께 새로운 행복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막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을까요? 엄마, 괜찮아요. 만나 뵙고 싶어요. 준영이의 대답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준영이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준영이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고 정연 씨는 약속대로 방문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단정한 차림새와 온화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손에는 케이크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준영이지? 많이 들었어요. 정연 씨가 준영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준영이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낯섦과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특별한 메뉴로 채워졌습니다. 소고기 미역국과 갈비찜, 잡채와 여러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죠.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화사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준영이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중에 정연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건축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고 10년 전에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한 명 있지만 군대에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했죠. 대화를 나누면서 준영이는 정연 씨가 생각보다 편안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영이, 너는 장래 희망이 뭐니? 정연 씨가 물었습니다. 준영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멋진 꿈이구나. 내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정연 씨의 말에 준영이는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렸는데
정연 씨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영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연 씨가 돌아간 후 준영이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연 아저씨, 좋은 분 같아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정연 씨는 너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분이야. 그날 밤 준영이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어떤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었죠.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많이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연 씨의 방문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그러다 점점 빈번해져 매주 보는 사이가 되었죠. 준영이도 점차 정연 씨를 편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야구 경기를 보기도 하고 가끔은 자전거를 타러 가기도 했습니다. 정연 씨는 준영이의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고 진로 상담을 해주기도 했죠. 그리고 준영이의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겨울, 어머니와 정연 씨는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준영이에게 허락을 구했고 준영이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 그것은 준영이에게도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준영아, 정연 씨가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될 거야. 괜찮겠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정연 아저씨는 좋은 분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봄비가 내리는 4월의 어느 날 준영이는 대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졸업장과 경찰 시험 합격 통지서가 들려 있었죠. 22살이 된 준영이는 이제 당당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연 씨와 어머니가 함께 살게 된 지도 4년이 흘렀고 그들은 이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왔어요. 준영이가 현관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정연 씨를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죠. 정연 씨는 준영이에게 진심 어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준영이도 그런 정연 씨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준영아, 축하해. 어머니가 달려나와 준영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연 씨도 웃으며 준영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아들이 이제 경찰이 되다니. 정연 씨의 말에 준영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는 말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좋아하는 메뉴들로 가득했죠. 소고기 미역국, 불고기, 잡채,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만든 떡갈비까지. 준영이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발령받게 될 거니? 정연 씨가 물었습니다. 준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 본청을 지원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서울? 그럼 집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니? 네. 하지만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몇 년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발령받을 수도 있고요. 준영이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정연 씨도 준영이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서울에서 열심히 배우고 성장해서 돌아오면 되지. 준영이는 가족의 지지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어머니와 정연 씨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가끔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다툼이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일들이었고 금방 화해했지만 준영이는 어머니가 혹시 외롭거나 힘들지는 않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서울로 가도 자주 내려올게요. 주말마다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서 얼굴 볼게요. 준영이가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면서 일해. 그날 밤 준영이는 자신의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준영이가 경찰이 되기로 한 것은 사실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항상 정의롭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이 준영이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 준영이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작은 원룸을 구해 자취 생활을 시작했고 경찰 신임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준영이는 매주 어머니와 정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고향에 내려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준영이는 어느덧 경찰 생활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바쁘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준영이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준영이에게는 큰 보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준영이는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정연 씨였습니다. 준영아, 잠깐 시간 있니? 정연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정연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엄마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난 후로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 준영이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정연 씨가 몇 달 전 새로운 건축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패했다는 소식은 처음이었습니다. 많이 심각한가요?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빚이 좀 있어. 그리고 요즘 내가 스트레스 때문인지 술을 좀 많이 마시게 돼. 정연 씨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준영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함께 이야기해봐요. 아니야, 바쁠 텐데. 그냥 알아두기만 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정연 씨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준영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정연 씨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평소에 술을 즐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사업 실패 후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을까요? 준영이는 다음 날 바로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주말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준영이는 어머니와 정연 씨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착각이었을까요? 혹시 자신이 서울로 떠난 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향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영이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소리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준영이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영이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준영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준영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연 씨가 한 손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어머니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움츠러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도, 내가 이렇게 망가진 것도. 정연 씨의 목소리는 준영이가 알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요. 우리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찰로서의 훈련이 자동으로 발동되었습니다. 바로 방 안으로 뛰어들어 정연 씨와 어머니 사이에 섰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연 씨는 잠시 놀란 듯 준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영아, 넌 왜 여기 있는 거야? 방망이를 내려놓으세요. 준영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경찰 훈련에서 배운 대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망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준영이는 재빨리 다가가 정연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연 씨, 당신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혐의로요. 준영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경찰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동료 경찰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연 씨는 아무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중얼거렸지만 준영이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 피가 솟구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동료 경찰이 도착하고 정연 씨가 연행된 후 준영이는 소파에 앉아 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엄마. 준영이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준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괜찮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데?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준영이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엄마 때문에 너의 삶이 방해받는 게 싫었어. 엄마. 준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엄마가 힘들 때 제가 있어야죠. 제가 여기 있었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준영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와줘서 고마워. 그날 밤 준영이는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 어머니의 상태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팔의 멍뿐만 아니라 오래된 갈비뼈 골절 흔적이 발견되었고 목에도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연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한 6개월 전부터 조금씩 시작됐어. 처음에는 그냥 소리를 지르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어. 준영이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라니. 그동안 자신은 서울에서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물을 때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준영이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왜 더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더 자주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준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뭐가 미안하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무 약했어. 정연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준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약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강해서 혼자 모든 걸 견디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준영이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연 씨와 결혼한 후 준영이는 안심하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할 거라고, 정연 씨가 어머니를 잘 보살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이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정연 씨는 구치소에 있었고 가정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동료 경찰관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피해자인 어머니의 진술과 병원 진단서가 있어 구속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료가 설명했습니다.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로서 법과 정의를 중요시하지만 지금은 아들로서의 감정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를 다치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3년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준영이는 자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향으로 발령을 받아 어머니 곁에서 지내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회복이 최우선이었고 이제는 어머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 복도에 서서 준영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고향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준영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준영이의 귀에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병실에서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준영이는 재빨리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준영이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왜 울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준영이는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자 그 손은 차갑고 연약했습니다. 한때는 준영이를 든든하게 받쳐주던 그 손이 이제는 이토록 약해져 있다니.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준영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언제나 강해 보이던 어머니가 이렇게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우세요?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준영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그 빈자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순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준영이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보호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서울로 가지 않았더라면.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영아. 내 탓이 아니야. 이건 엄마의 선택이었어. 정연 씨를 만나고 결혼한 것도 그 상황에서 견딘 것도 모두 엄마의 선택이었어. 하지만 왜요? 왜 그렇게 힘든 상황을 혼자 견디셨어요? 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거라 생각했어.
정연 씨가 사업에 실패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잠시 그런 거라고, 곧 나아질 거라고 믿었지. 그리고 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 내가 경찰로서의 꿈을 이루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엄마 때문에 그 꿈이 흔들리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준영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되면서도 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보다 준영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도 엄마, 저는 엄마의 아들이에요. 엄마가 힘들 때 제 어깨에 기대셔야죠. 그게 아들의 역할이잖아요. 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준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너무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했나 봐. 이제 괜찮아.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준영이는 마을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분노, 슬픔, 자책감, 후회.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영이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영이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는 준영이의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이제 괜찮아.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넌 엄마의 자랑이야. 그렇게 모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면서도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의사는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멍과 골절 외에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2~3달의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도 크십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됩니다. 충분한 심리 상담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치료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는 미소 지으며 준영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좋은 아들이 있어 다행이십니다. 그 말에 준영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아들이라니. 정작 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없었던 자신이 과연 좋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나와 준영이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정연 씨와 대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슴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어쩌면 미세하게 남아있는 정이라는 감정까지. 구치소에서 만난 정연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그날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영아. 정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준영이는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정연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너무 나약했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술에 의지했지. 그리고 그 술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어. 그렇다고 어머니를 때리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준영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어떤 이유도 내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어.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준영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건 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당신은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정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영아, 내 어머니.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준영이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회복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준영이는 서울 본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경찰서로 발령 신청을 했습니다. 준영이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보호하고 지켜드릴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어머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준영이는 문득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엄마, 돌아왔어요. 준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준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준영이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준영이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네, 엄마. 같이 가요. 준영이는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준영이에게 힘을 주는 듯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원 생활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의사는 처음에 2~3달이라고 했지만 검사 결과 어머니의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멍과 골절 외에도 내부 장기에 손상이 있었고 오랜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도 깊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6개월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간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골절된 갈비뼈가 완전히 아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준영이는 의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는지를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필요한 모든 치료를 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준영이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울 경찰청에서 고향 경찰서로 발령받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기에 준영이는 임시 휴직 상태로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도와드리고 의사와 간호사들과 상담하며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오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 정원을 거닐거나 책을 읽어드렸고 저녁에는 어머니가 잠드실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준영아, 너 이렇게 계속 병원에 있으면 직장은 어떡하니? 어느 날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영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이곳 고향 경찰서로 발령 신청을 했어요.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하지만 너는 서울에서 좋은 경력을 쌓고 있었잖아. 엄마가 더 중요해요. 이제 제가 엄마 곁에서 엄마를 지켜드릴 거예요. 준영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준영아. 엄마 때문에 내 꿈이. 준영이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제 꿈은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엄마예요. 제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이죠. 그 말에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준영이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영이는 어머니의 그 모습에서
깊은 사랑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한편 정연 씨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증거도 명확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신속했습니다. 준영이는 어머니에게 재판 과정을 자세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회복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가 직접 물었습니다. 정연 씨는 어떻게 됐니? 준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정폭력 혐의로 재판 중이에요. 아마 실형을 받게 될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엄마 괜찮으세요?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정연 씨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에게도 잘해주고 나도 행복했지.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나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어. 준영이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어떻게 이런 비극으로 변해버렸는지 그 과정을 상상하니 괴로웠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구나.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한때는 정연 씨를 사랑했어.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저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길 바랄 뿐이야. 준영이는 어머니의 그 모습에서 또 다른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성숙한 태도일지도 모르겠다고 준영이는 생각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상처는 점차 아물어가고 있었고 심리 상담을 통해 정신적 트라우마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영이의 발령 소식이 왔습니다. 고향 경찰서로 발령받게 된 것입니다. 준영이는 그 소식을 들은 즉시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고향 경찰서로 발령받았어요. 준영이는 기쁨에 넘쳐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겠구나. 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곁에서 엄마를 지켜드릴 거예요. 절대로 다시는 엄마가 혼자 힘든 일을 겪게 하지 않을 거예요. 준영이는 단호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영이는 병원 근처 작은 공원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모습, 정연 씨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무력감까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회복 중이었고 준영이는 어머니 곁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영 씨,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준영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 심리 상담사인 유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심리 치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유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준영이가 인사했습니다. 유진 씨는 준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표정도 밝아지셨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가고 계세요. 준영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어머님이 워낙 강인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유진 씨는 잠시 준영이를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준영 씨가 옆에 있어 주셔서 어머님이 더 빨리 회복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의 지지가 치유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준영이는 유진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준영 씨도 이런 상황에서 많이 힘드실 텐데 어떻게 지내세요? 유진 씨가 물었습니다. 준영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자신의 감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회복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엄마가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힘이 나요. 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자신의 감정도 돌보셔야 해요. 가족을 돌보는 사람도 자신을 돌봐야 더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준영이는 유진 씨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노, 슬픔, 죄책감. 그 모든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조언 감사합니다. 준영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유진 씨는 준영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 내일 중요한 심리평가가 있으세요. 결과가 좋으면 퇴원 날짜도 조금 앞당겨질 수 있을 거예요. 준영이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유진 씨는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유진 씨가 떠난 후 준영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엄마 곁에서 엄마를 지키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어머니의 중요한 심리평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준영이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중요한 심리평가가 있는 날이었고 그 결과에 따라 퇴원 시기가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준영이의 마음은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는 충분히 회복되었기를, 그래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준영이는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망가진 갈비뼈와 멍든 얼굴로 고통스러워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지만 이제 어머니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도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눈에서 공포와 불안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준영이가 병실에 들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어머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준영이는 그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준영아, 일찍 왔구나.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영이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어머니 심리평가 날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결과가 좋으면 집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엄마, 긴장되세요?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조금은 그렇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아.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내 곁에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준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이제 제가 항상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그때 유진 선생님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되셨나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유진 선생님은 준영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심리평가는 약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준영 씨는 그동안 카페에서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와 유진 선생님이 심리평가실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준영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병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준영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결과가 좋으면 어머니와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준영이는 고향 경찰서로 발령받았고 어머니와 함께 살 새 집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옛집에는 정연 씨와의 기억이 남아 있어 어머니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연 씨, 생각할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3년간 준영이에게 아버지였습니다. 함께 야구를 보고 낚시를 가고 인생 상담을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준영이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이미 끝났고 정연 씨는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준영이는 재판 과정에 참석했지만 정연 씨와 직접 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할 말도 없었고 듣고 싶은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법의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2시간이 지났습니다. 준영이는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하며 평가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유진 선생님이 카페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영이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 선생님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과가 매우 좋아요. 어머님의 정신적 상태가 많이 안정되셨어요. 트라우마 증상도 현저히 감소했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갖고 계세요. 준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퇴원이? 네, 일주일 후에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진 선생님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준영이는 그 자리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카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놀란 듯 쳐다보았지만 준영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영이는 연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유진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어머님이 워낙 강인하신 분이시고 준영 씨의 지지가 큰 힘이 되셨어요. 어머니는 평가실에서 나와 준영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달려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일주일 후에 퇴원할 수 있대요. 준영이가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그날 저녁 준영이와 어머니는 병원 정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초여름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고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퇴원하면 어디서 살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준영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새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강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예요. 전망도 좋고 저희 둘이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예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구나. 옛집은? 옛집은 팔면 어떨까요? 새 출발을 위해서요.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새 출발을 위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겠구나. 둘은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불쑥 말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정연 씨와 결혼한 것 후회하지는 않아. 준영이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마지막이 안 좋았지만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가 경찰이 되는 꿈을 이룰 수 있었잖니. 만약 내가 혼자 너를 키웠다면 내가 그렇게 자유롭게 꿈을 좇을 수 있었을까 싶어. 준영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보다 준영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도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세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준영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준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는 지금 행복해. 내가 내 곁에 있어서. 일주일 후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준영이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새 옷을 사왔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의 짐은 이미 대부분 새 집으로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병실에 들어서며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매일 보던 풍경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준영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준비됐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어머니에게 새 옷을 건넸습니다. 이거 입고 가요, 엄마. 어머니는 옷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퇴원 절차를 마치고 준영이와 어머니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한 여름날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세상에. 준영이가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준영이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어머니의 진심 어린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준영이의 가슴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구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새 집으로, 새 삶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난 몇 개월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을 통해 두 사람은 더욱 단단한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머니와 준영이는 이제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살아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새 아파트는 강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고 저녁이면 강물에 비치는 노을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준영이는 어머니의 퇴원을 준비하며 이 집을 구했고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가구와 소품들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새 출발에 걸맞은 새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이쪽이 엄마 방이에요. 준영이가 어머니를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편안해 보이는 침대와 화사한 커튼, 그리고 작은 독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식물들도 놓여 있었죠. 어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영아, 이걸 다 내가 준비한 거니? 준영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준영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정말 마음에 들어. 그렇게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영이는 고향 경찰서에서 일을 시작했고 어머니는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쉬며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준영이는 퇴근 후에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거나 산책을 가거나 때로는 그냥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가 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준영아, 나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 준영이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용실 일을 다시 하고 싶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아하잖니. 준영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유진 선생님은 퇴원 전에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복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좋아요, 엄마. 제가 주변 미용실을 알아볼게요.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알아볼게.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 준영이는 어머니의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다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어머니는 집 근처의 작은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 3일 반나절만 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점점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준영이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영이도 경찰서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 경찰서에서도 인정받는 경찰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였습니다. 자신과 어머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영 순경, 이번에 진급시험 준비하지? 어느 날 서장이 물었습니다.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의 성적과 업무 능력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 힘내라. 서장이 격려했습니다. 준영이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진급은 준영이에게 중요했습니다. 더 나은 위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준영이는 퇴근 후 어머니와 함께 강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바람에 낙엽이 춤추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준영아. 어머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준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엄마. 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날 집에 오지 않았다면 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봤어. 준영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연 씨에게 위협받던 모습, 그리고 병원에서 고통스러워하던 모습까지. 엄마. 준영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 천사였던 것 같아. 엄마를 구해준 천사. 준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 엄마가 그런 고통을 겪고 계셨다니. 어머니는 준영이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그만하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잖니.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자. 준영이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후회와 자책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처럼 이제는 앞을 바라볼 시간이었습니다. 네, 엄마.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거예요. 준영이가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가를 따라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고 노을빛은 점점 더 짙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준영이는 진급시험에 합격하여 경사가 되었고 어머니는 미용실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준영이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준영이가 작은 상자를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니? 열어보세요. 준영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제주도 여행 티켓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주도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영아, 이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함께 여행 가요. 새해를 제주도에서 맞이하면 어떨까요? 준영이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에 차서 준영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정말 고마워. 준영이도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진정한 치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들 안에 있었지만 그 상처는 이제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준영이는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준영이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준영이는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비록 한때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했지만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고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준영아, 뭐해? 어머니가 준영이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냥 별 보고 있었어요. 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내 아버지도 저기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 준영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분명 그러실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는 준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준영이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는 준영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우리 아들. 밤하늘의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준영이와 어머니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듯이